자, 지금 개미들 다 죽이려고 작정한 역대급 불트랩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트를 보시고 이제 하락 끝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락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찐 상승 뒤에 올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떤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봤던 이 고점이 아직 완벽한 고점이 아니고 FOMC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우리 다음 고점이 출현해줘야 역대급 숏 타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어제자 반등 자리에서 정확하게 수익을 내면서 들어왔던 이유이기도 하죠. 일봉에서 저희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요. 채널의 하단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CPI 상승분이 들어왔던 곳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이 이후로는 저점을 모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개미들을 던지지만 세력들은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매집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결국에는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최소한의 손절로 이 세력들의 저점을 따라가진 못해도 우리가 최대한의 손익비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숏은요 손익비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는 완벽하게 숏을 통해서 수익을 보여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 말이 100%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저에게 도움되는 기준으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손절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개미들의 환희에 찼을 때의 그 꼭대기의 숏 타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전 과거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차트에도 반등 근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높다. 우리 RSI 상승 다이버전스를 걸면서 상승을 했고 저는 롱타점에 대해서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곳에 있는 유동성을 먹으면서 저는 상승을 바라봤고 우리가 이곳에서 상승을 봐야지 숏을 봤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롱 관점에 베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 두 번의 고점을 찍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고점이 등장할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역대급 숏 자리가 될 거다. 왜냐? 이 자리를 썸네일을 한번 보시면 상승을 할 건데 여기는 찐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던질 것이다. 누구에게? 개미들에게 물량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 하나 FOMC가 터지면서 이 고점은 제가 원하던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숏 수익으로 낭낭하게 손익비 가져갈 수 있었고 그 다음 최근 차트에서 저는 이란과의 협정을 앞두고 D-Day 1 우리가 미국이 말하는 48시간 안에 이 차트에서 상승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눌리더라도 이것이 추가적인 악재로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상승을 보겠다라고 눌려도 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까지 최근 D-Day 5 다시 한번 5일의 기재를 줬고 다시 26일 날 우리 협상을 앞두고 상승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눌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때와 같습니다. 우리 이전에서 올리지 못했던 고점을 올리면서 개미들에게 찐 상승이라는 착각을 심어준 뒤 그 환희에 찼을 때 숏으로 내릴 스위칭 타점을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예측 성공 이 글은 성재가 됩니다. 어제 영상이죠. 제가 정확하게 69K에서 1차를 받아야 된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 단 한 차례의 거짓도 없이 68.9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1시간봉의 POC 지표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이 개미들이 보는 매물대와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은 반등으로 생각해줘야 된다. 왜냐 우리가 어제도 눌롱 차트를 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제자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좋아요 나오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그 여자가 그때 그 말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뜨려면 지금까지는 구독 좋아요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이런 실시간 타점에 관해서는 제 실시간 매매일지 남겨드리는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제 실시간 매매일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지금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눌려도 롱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눌린다고 해서 이걸 하락으로 이끄는 장이 아니라 정말 많이 터져도 무조건 롱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숏이 손익비가 나쁜지를 알아야겠죠. 그냥 우리 지금 호재가 나왔다. 뭐 26일날 협상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단순한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루 안에 26일날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방에 대한 대비로 가져가야 되지 이것만을 가지고 상승분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목표가 진입가 없이 청산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전체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까지 관점은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한번 흡수해야 되는데 진짜로 찐 반등을 가기 위해서는 일목구름이 상방으로 꼬이면서 양운, 초록색 구름이 위에 있는 양운이 등장해 줘야 되고, 우리가 아래쪽에 이 60K의 유동성을 먹어야 된다. 왜냐면 아직까지 강하게 유동성을 먹는 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미를 떨어뜨리는 강한 패닉장을 한번 형성해 줘야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단기 고점이 등장할 것인데, 이 고점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우리 개미들이 찐 상승이라고 착각할 만한 고점이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패닉장에 너무나 하락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유동성을 먹지 못하고, 왜? 개미들이 상승을 볼 수 없게 만드니 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장을 보는 게 아니죠.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미를 꼬드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론적으로 고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주요 매물대로 봤던 게 이 CPI 상승을 했던 곳이죠. 이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점을 한번 달성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뒤에 제가 내려간다고 했죠. 자, 여기 왜 내려갔나요? 자, 우리가 삼각수렴 패턴을 좀 꺼내보면요, 이 안에서 65K의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FEG를 동반하면서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곳은 강력한 지지 저항이 걸리고, 이런 곳을 이탈하면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저점을 올리고 있죠. 자, 유동성을 흡수한 겁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곳에서 상승을 베팅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은 여기가 이탈되면서 손절이 됐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강력한 반등의 시작이라고 개미들을 꼬셔서 다시 데려가서 여기서 또 털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고점이 두 번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숏을 봅니다. 제가 여기서도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고점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제 말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관심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측이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요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개미들은 던져내고 세력들은 물량을 채워서 올라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고점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1시간 봉에서도 매도 오더블럭이 뜬 거죠. 오더블럭이 뭡니까? 세력들이 던진 흔적이 남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세력들이 던진 자리가 남기 때문에 4시간 봉에서도 오더블럭이 뜨고 30분 봉에서도 이번 고점에서 오더블럭이 뜬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거래자 내부 의심이 있었죠. 이미 트럼프가 48시간 협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부터 강력한 콜 옵션이 들어가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가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어제자 옵션 물량이 금요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시 이후로는 하락이 등장한 뒤에 고점을 올릴 것이다 라고 정확히 반등 자리까지 체크를 해드린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구조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한 번의 고점을 더 만들어내야 되고, 이 뒤에 개미가 한이가 찰 때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날봉을 봤을 때도 제가 일목구름이 양운으로 바뀌면 상승 구조를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일목구름의 캔들의 하단에 있는 선은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되고 위에 있는 선은 저항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선이 생겼다는 건요, 우리가 최소한 반등을 볼 수 있는 최저 가격, 그 다음 저항을 볼 수 있는 최고 목표가가 생겼다는 거죠. 이 가격대가 어디냐? 지금 67.9기 때문에 최저 68K 부근, 그 다음 최고 78K, 79K 부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일목구름의 상단을 뚫는 이 자리가 나올 때가 진짜 상승 개미들이 꼬이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이 122평이 낮아지면서 요 두 개가 만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때 다시 재차 하락을 가져오는 강력한 숏, 이 스위칭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계속 영역을 이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이 모든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체 그래째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상에 제가 보는 관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폼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진짜 이런 자리들이 올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숏을 많이 보십니다. 이게 개미들의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자신의 관점이 확실하지 않으니
다른 이의 관점을 공유를 받아보는 것인데 이미 이런 개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 장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저의 관점을 보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고 있고요. 제 스터디룸은 온체인 지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립니다. 다만 구독자분들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진입 방법은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겠죠. 그리고 저희 이거 불법적으로 복제, 리딩방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리딩방 아닙니다. 이번 반등장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에 제가 궁금하신 거 남겨드리면 모두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 답변 드리면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는데요. 협상 뉴스가 아니었으면 반등을 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채널의 하단부를 모두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 이 자체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뭡니까?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협상이든 아니든 비트코인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적인 반등의 성질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비트가 물론 악재나 호재에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이 세력들의 펌핑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 말은 즉 뭐냐? 호재로 올라가고 악재로 내려가는 건 당연시 되지만 그거 상관없이도 올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때 올라갈 때도 대체 왜 올라가지? 여러분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이 호재로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장기적인 60K의 스위칭, 이 목표가 높은 곳에서 숏자리를 보는 이유는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부터 상승장을 가져가면 개미가 꼬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찐 상승이다 생각을 하겠다고 했죠. 자, 근데 이런 자리 60K를 주는 거는 너무 대놓고 자리를 주는 거다 하시는데 여러분 막상 이 자리 오잖아요. 비트코인 또 시즌 종료다 이런 댓글 달릴 겁니다. 저도 이 자리를 알고 있지만 57에서 59K 매수를 할 거라고 했으면서도 이 자리가 오면 떨리는 게 사람입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장은 누군가가 손절을 봐야만이 세력들이 상승을 이끌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 개미들을 꼬드겨서 결국에는 손절을 시킬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심리에 이용을 당할지 그 장을 차트 분석과 함께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대로 그냥 그대로 찐 상승을 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보수적인 매매를 합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풀롱 때려 박으셔서 운 좋게 살아남으시면 손익비 장난 아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에 진짜 내 시드를 거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가 최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이미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왔으니 여기까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만약 이게 진짜 찐 반등으로 변해서 나중에 개미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눌리는 자리에서 재진입을 하면 되지 여기까지 우리가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재로 인한 하락이 나오겠죠. 자, 개미를 털든 악재가 나오든 하락을 할 때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68K라는 구간이 있고 제가 CPI에서 반등을 났던 이 65K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리를 이탈했을 때 63K가 넘어가면 이 관점을 폐기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손절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드를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제 작전이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준은 모두 다 다를 것이겠죠. 하지만 이 기준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매번의 매매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뭐 통화로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손절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향성에 투자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단기적인 차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곳에서 지지 저항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70.8K에 머무르고 있죠. TPO 지표 이용하면 되는데요. 1시간 봉의 TPO 지표 봤을 때 70.8K에 뭐가 있어요? 자, 지금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해제 그랬자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관점이 동일시되고 있죠.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미 뚫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뚫을 수
있고 매수세가 조금만 받쳐줘도 올라갈 수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70.8을 뚫더라도 이 4시간 봉에 있는 상단, 이 일목구름의 상단까지는 좀 매수세가 붙어줘야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하단으로 보고 있는 주봉의 하단선 보이시죠? 이런 라인이 일목구름의 하단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실시간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꿀팁으로도 알려드릴 게 있으면 모두 다 제 매매 일지에 남겨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은 지금 7주째, 거의 6, 7주째 같은 관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이 이번에도 적중을 하고 요즘 폼 좋다 소리도 많이 듣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제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겠죠.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26일날 협상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 계속 실시간으로 봐드릴 테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다면 유튜브 댓글 혹은 스터디룸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매매하면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